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1000명의 여자가 있으면은 단 10명에서 20명의 여자밖에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해요. 무신님이 강조하시는 지성 있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단순히 공부 잘하고 이런 타입은 아닐 것 같은데. 정답이에요. 공부를 잘하고 가방끈이 길고 그 사람이 뭐 사회 경력이 뛰어나고 이런 게 지성이 뛰어난 여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지혜로운 여자랑 지식이 많은 여자를 돌이켜보면 다르잖아요. 그쵸? 많은 남자들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성이 있는 여자는 생각을 많이 하는 여자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뇌는요, 생각하는 걸 진짜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 뭐 먹지,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그냥 남들이 골라주는 거 안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내 만족도를 가장 높여줄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출근길에 있어서도 그냥 항상 가던 길을 가고, 그리고 친구를 만남에 있어서도 그냥 내가 계속 만나던 사람만을 만나고, 우리의 뇌는 이처럼 생각하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남자랑 문제가 틀어졌을 때 왜 이런 문제가 틀어졌지? 왜 이 남자가 나한테 이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됐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대부분의 여자를 떠올려 보면은 그런 걸 생각하기 귀찮아해요. 싫어해요. 그냥 내가 상처받는 게 우선이 되다 보니까, 아, 됐어. 이 남자는 나한테 상처를 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왜 굳이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하고 머리 아파야 돼? 근데 만약에 그 문제의 원인이 나한테 있었더라면요. 그러면 그거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더라도 문제는 똑같이 또 불거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호기심이 많았을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나를 계속해서 쳐다본다? 그러면은, 아, 이 남자가 날 왜 쳐다보는 걸까? 혹시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걸까? 아, 진짜 이 남자도 날 좋아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 기대심에 부풀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요. 이 남자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러브레터도 생각을 해보고, 번호를 어떻게 딸까도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련의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냥, 그래, 굳이 그냥 나 좋다는 사람 만나지 뭐하러 그렇게 내가 고민을 해. 이런 습관이 남자를 만나면서도 마찬가지로 변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남자랑 나랑 문제가 틀어졌어요. 연락을 잘 안 한다라는 문제예요. 보편적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제로섬 게임이 돼버려요. 네가 연락을 잘하느니 아니면 내가 그냥 이걸 포기를 하느니. 근데 여성분들 입장에서 좋아하는 감정을 크게 가진다라면은 이걸 포기하는 게 쉽지는 않죠. 왜? 내가 이 연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남자랑 연락을 잘 안 한다라는 거는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포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지 않아요? 근데 지성이 있는 여자,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여자는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을 할까를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좀 이제 그 여자들이 고민을 하는 루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원인을 파악을 해요. 원래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은 원래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한 건가? 둘 중 하나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숙해진 건가? 아니면은 이 남자의 마음의 신경에 또 다른 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이제 원인을 찾게 되고, 그 원인을 찾은 결과를 토대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끊임없이 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은 잘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취미생활이 됐든 아니면 일이 됐든 뭐가 됐든 좋아하게 되면 그것을 잘하게 돼요. 잘하게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을 많이 해보게 되니까. 이런 여자들이 입장에서도 지혜롭고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나간다라는 것은요, 수많은 고민들이 합쳐져서 그런 현명한 결과를 저는 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똑똑한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고 그 사람한테 호감을 가지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그냥 똑똑한 사람이라는 그 객체 하나만 보이지만, 똑똑한 사람이라는 빙산의 밑부분에는 그 생각의 깊이라는 게 담겨져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의 깊이가 끊임없이 그냥 생각을 하는 거. 그러면서 결국 지성이 쌓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어려워요. 진짜 제가 경험한 여자 기준이지만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1000명의 여자가 있으면은 단 10명에서 20명의 여자밖에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이 한 남자 때문에 내가 이래야 되나라는 자존심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굳이 그냥 다른 남자 만나도 되잖아 하는 그 자기 합리화 때문에 나머지 980명의 여자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게 습관이 되면은 결국 그냥 매력적인 여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 인생의 뇌피셜이긴 한데, 이거는 비단 연애를 잘하는 여자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아니면은 연예인이 된 사람, 그냥 남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사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주 그냥 공통적인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 중에서도 한가인 씨라던가 아니면 유재석 씨. 유재석 씨는 MC로서 굉장히 이제 두각을 드러내시는 분이고, 한가인이나 아니면 한고은이든 뭐 한예슬 씨도 그렇고, 이분들도 끊임없이 그냥 고민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래도 좀 더 많은 대중들에게 내가 예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냥 똑같은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B급 연예인과 A급 연예인을 가른 기준은 바로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역시도 1,0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1억을 버는 사람, 그리고 그냥 월 200을 버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냥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은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 그래프를 살펴봐도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에서 20% 정도일 거예요. 똑같은 것 같아요. 매력적인 사람, 지성이 있는 여자. 그런 여자는 흔하진 않죠. 근데 우리는 결과만 바라보잖아요. 한가인은 미모가 너무 압승. 물론 맞는 말이에요. 타고난 게 많은 사람들도 있죠. 근데 타고난 게 없으면 저는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너무 이제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내가 타고난 게 있으면은 그 부분에 감사를 하면 되는 건 거고, 내가 타고나지 않은 게 있으면은 그만한 노력을 채워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거 혹시 궁금하신 적 있으세요? 진짜 그냥 남자한테 인기 많은 여자.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인기가 많냐면요. 첫 번째는 그냥 남자 보기 진짜 쩌는 여자들이에요. 그냥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 그냥 사주상 아니면 그냥 운명상에 그 여자 자체가 그냥 남자 복이 많고 남자가 많이 끼는 도화살이 꼈다던가 하는 그냥 운이 좋은 여자들은 굳이 이런 영상을 찾아볼 필요도 없고 그냥 남자가 계속해서 나한테 들러붙어요. 이게 사실 저는 운칠기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진짜 운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내가 만약 그런 운이 없다라면은 운명을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한 노력을 해야죠. 계속 꼰대 같은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내가 그냥 그만한 운이 없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모두가 공평하다고, 내가 연애에 있어서 운이 없을 수는 있지만 사업운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주변 지인, 친구, 인맥운이라던가 그런 데에서 운이 또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난 연애에 있어서 운이 없어, 남자 복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잘 돌이켜 보시면은 내가 잊고 있었던 것들 중에서 내가 운 때문에 덕을 본 것도 저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운이 없으면은 그만한 노력을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남자들한테 내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참 여러분들이 좀 깊이 한다고 해야 되나? 어려워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깊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게 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들도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연예인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가인 씨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는 한가인 씨가 이제 워너비가 되고 되게 이 사람 이쁘다, 이 사람 반만이라도 닮고 싶다라면서 좋아하게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만한 위치가 되기까지 그만한 노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런 노력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결과만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적어도 그냥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배운 건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혈액형 기대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남들이 계속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넌 이런 사람이야, 넌 그런 사람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자아가 난 진짜 그런 사람인가? 난 그런 사람이 돼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A형은 우리가 왜 소심하지, 뭐 B형은 직설적이지, O형은 낙천적이지, 뭐 인간관계가 좋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듣다 보니까 난 진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건가? 라는 자아 혼란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기대 심리, 내가 그런 기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 것 같은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혈액형이 무조건 O형이면은 뭐 낙천적이다, 이건 진짜 근거 없는 소린 맞아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어느 정도 프레임에 맞춰지는 건 있다라고 생각해요. 가령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관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잘 해주셨는데, 너는 진짜 착하게 생긴 사람인 것 같아, 넌 진짜 좀 날카롭게 생겼어, 이런 말을 우리가 관상을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난 그런 사람이 되기 싫은데 하면서 다르게 맞춰지든 아니면은 같게 맞춰지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어느 부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카톡 프로필 배경에 이런 사진이 걸려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저는 진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별로인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별로인 사람의 습관이나 성격들이 나한테 물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인맥 관리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정말 아닌 사람을 거르는 것도 맞지만 진짜 괜찮은 사람, 내가 배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내 곁에 두면은 된다고 생각해요.